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오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자를 대략 계산해 본다면 총 인구수의 10% 정도로 짐작해 봅니다. 한국 사회의 90%는 비사차원 생활자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자의 10%를 환경에 따라서 또다시 백분율로 분류한다면 96% 정도는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전락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4차원 생활자를 이용하는 정치적인 주체자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견뎌가는 나머지 3%와 4차원 생활자를 이용하는 정치적인 주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으로 결속하고 종교적인 터전 속에서 평생토록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1%가 있습니다. 3%의 상황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견뎌가더라도 사회적으로 견뎌간다고 할 수 없지요.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견뎌낸다고 하겠지만 개방적인 환경에서는 사회적으로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을 견뎌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대한민국으로 단합할 수 있고 선한 삶으로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4차원 생활의 피눈물의 삶을 선한 삶으로 바꿔놓거나 모든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가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으로 더 나아가 지구촌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천주교와 불교의 성직자의 삶의 환경처럼 선한 삶으로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지요. 인간은 어디서든지 나약하지만 선한 삶을 유지해주는 종교단체의 기틀이 성직자를 평생토록 선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4차원 생활을 견뎌내고 성직자의 삶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종교단체의 선한 환경 속에서 평생토록 4차원 생활을 견뎌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담사님, 4차원 생활자를 이용하는 정치적인 주체자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차원 생활의 언더그라운드와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이 오늘날의 4차원 생활자를 이용하는 상황과 같은 것이지요. 일제강점기는 친일의 정치가, 군사정부는 부패의 정치가, 민주화정부는 권력 욕망의 정치가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친일 정치는 광복 후 주체자가 사라졌기에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을 단합시키고자 나설 수 있었다면 부패와 권력 욕망의 정치는 주체자가 존재하기에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의 주체자가 존재하더라도 군사정부와 민주화정부의 환경처럼 보수와 진보로 종결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종결하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군사정부와 민주화정부도 대한민국으로 나섰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처음은 그러하였지만 끝은 보수와 진보가 모든 것이었죠. 또한 군사정부와 민주화정부의 주체자는 정부 자체가 아닌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과 연관된 참모와 주변 사람이지요. 실질적으로 1%의 환경이란 독립운동과 성직자의 삶을 제외하면 견뎌냈더라도 권리나 인격이 짓밟혀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은 100이면 100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은 100이면 100 쓰러진다는 것을 견뎌낸 상황보다도 선한 삶을 평생토록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더욱 어렵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성직자는 개인의 강한 의지와 함께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기반이 유지하게 해주었다면 그 이외의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건강과 재산의 궁핍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강한 의지와 함께 살아갔을 겁니다. 4차원 생활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는 이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4차원 생활은 1%도 많다고 하는 말은 허언은 아니죠. 그만큼 4차원 생활을 견뎌낸다는 상황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의 신내림을 견뎌내고 사이비 종교단체의 해코지를 견뎌내는 상황은 어려운 것이죠. 4차원 생활은 1%와 3%의 사람들이 자국사회를 바로잡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에 이미 쓰러졌거나 연관되어 있는 96%의 기반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암묵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4차원 생활에 쓰러지고 연관되는 경험과 주변의 환경에서는 쓰러뜨리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혹자는
96%의 사람들이 4차원 생활을 암묵적으로 가르쳐 놓는다면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지구촌에서 4차원 생활의 후발주자와 무너지는 세상 사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1%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1%의 사람들이 자국 사회의 주체자로 나설 수 있는 시대 상황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국 사회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은 바로잡을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이 있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이 폐쇄적이든 개방적이든 자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을 처음으로 바로잡는 시기에서 가장 좋게 해놓지 못한다면 국민과 후손은 어렵게 살아갑니다. 선발주자와 세상 사회는 국부와 독립운동가가 나서서 바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을 바로잡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국부와 독립운동가가 자국 사회의 토대를 이루어 놓는 상황은 많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진영의 정치인과 다르게 자국민의 통합을 우선시합니다. 국민을 단합시켜 놓아야만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립운동가의 정치가 처음은 청렴하였더라도 나중에는 부패로 바꿔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의 욕망이 독립운동가의 삶을 유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독립운동가들이 나섰던 처음에는 자국사회의 국민을 단합시켜서 발전시켜 놓았지만 나중에는 부패로 인하여 분열되는 모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4차원 생활의 일탈 속에서 자신들이 먼저 살기 위하여 처음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책임도 짊어지지 않고서 바로잡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정부도 나중에 부패를 거론하게 되었지만 한국 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처음부터 청렴을 가졌고 목숨을 걸고서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한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군사정부의 보국안민이 역사의 책임을 짊어졌다면 오늘날의 보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다르게 조성하였을 겁니다. 4차원 생활은 4차원 생활자가 자발적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나서야 하고 주도적이 되어야 하지요.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몰랐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였지만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이 밝혀진 오늘날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삶을 위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차원 생활의 부조리에 쓰러져 있고 어쩔 수 없다는 96%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 속에 있어요. 어쩌면 포기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99%까지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급한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언더그라운드와 카르텔 그리고 사이비 종교단체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기회를 놓친 1%의 독립운동, 성직자, 그 이외의 사람들은 오늘날에 생존해 있는 이들은 거의 없으며 현재도 성직자의 삶으로 들어서지만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로 인하여 더욱 고립되었지요. 게다가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범람 속에서 비사차원 생활자인 한국민의 90%는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의 사회 분위기 환경 속에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1%나 3%가 아닌 96%를 닮아가는 위기의 상황이지요. 3%를 닮아가더라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닌 고도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는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지요.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은 공개하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 5부를 마치고 6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6부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